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형 CFA A입니다. 오늘은 미리언 테크놀로지스 초보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미리언 테크놀로지스는 방사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방사선을 안전하게 측정하고 통제하도록 돕는 안전 인프라 기업입니다. 원전, SMR, 국방, 연구소, 병원, 암센터처럼 방사선을 다루는 현장에 장비, 센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단순히 매출이 늘었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수주와 계약 잔고, 매출, 이익, 현금, 그리고 인수 자산과 차입 부담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사업 방향은 매력적이지만 최근 분기 재무제표는 아직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RPO를 보겠습니다. RPO는 앞으로 매출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잔여 계약 금액입니다. 즉 이미 계약은 잡혀 있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리언의 RPO 매출은 108.8%로 높기 때문에 미래 매출 가시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까운 기간에 매출로 바뀌는 속도입니다. RPO 1차 인식 버켓은 36%로 나아졌는데 이것은 단기 매출 전환 속도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감은 있는데 당장 매출로 빠르게 바뀌는 힘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판단은 부정입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부인 뉴클리어 세이프티입니다. 뉴클리어 세이프티는 원전, 방사선, 안전, 핵의학, 관련 측정 관리 장비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핵심 사업부입니다. 이 사업부 매출 비중은 72%까지 올라왔고 원전 계열 매출 비중도 48.8%로 좋아졌습니다. 사업 구조가 핵심 사업 중심으로 개선된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뉴클리어 앤 세이프티 이익률은 11.3%로 나아졌고 2025년 16.4% 대비 하락했습니다. 즉 좋은 사업적으로 매출은 늘었는데 그 매출이 고마진으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원전 비중 확대가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졌는가였는데 현재 답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부정입니다. 세 번째, 제품 매출과 제품 마진입니다. 미리언은 최근 제품 매출 비중이 76.5%까지 올라왔습니다. 제품 중심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장미 판매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품 GPM, 즉 제품 매출 총이익률은 42.7%로 나아졌습니다. GPM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뒤 얼마나 남는지를 보는 수익성 지표인데 서비스 GPM은 57.8%로 더 높기 때문에 제품 비중이 커질수록 제품 마진이 같이 좋아져야 전체 수익성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품 비중은 커졌지만 제품 마진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는 좋아졌지만 수익성 품질은 오히려 약해졌고 이 장도 부정입니다. 네 번째는 판관비와 상각 부담입니다. 판관비는 영업 조직, 관리 부서, 마케팅, 본사 비용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상각비는 과거 인수나 투자로 생긴 무형 자산을 일정 기간에 나눠 비용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에는 SG&A 나누기 매출이 37.6%,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나누기 매출이 14.9%, 영업이익률이 5.6%로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는 SG&A 나누기 매출이 41.1%, D&A 이는 매출 대비 15.8%로 올라갔고 영업이익률은 1.4%까지 나아졌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비용을 흡수하지 못하면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이 늘 때 고정비 부담이 줄어 이익률이 좋아지는 구조로 말하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 효과가 약했기 때문에 판단은 부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자산과 이연 수익입니다. 계약 자산은 이를 진행했지만 아직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연 수익은 고객에게 돈을 먼저 받았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2025년에는 순 계약 자산 나누기 매출 7.5%, 이연 수익 나누기 매출 12.1%, RPO 1차 인식 버킷 49%로 비교적 균형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는 순 계약 자산 나누기 매출이 7.9%로 남아있고 이연 수익 나누기 매출은 10.5%로 RPO 1차 인식 버켓은 36%로 낮아졌습니다. 즉 선청구 완충은 약해지고 수행 후 회수 전 부담은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매출이 잡혀도 현금으로 들어온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도 부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고입니다. 전체 재고 부담은 나아졌지만 재고 안에서 제공품 비중은 올라갔습니다. 제공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나 프로젝트 진행 중 물량입니다. 제품 GPM은 42.7%로 나아졌습니다. 즉 재고가 줄었다고 바로 긍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행 중 물량이 실제 고마진 매출로 넘어오는가였는데 현재는 재고품 증가와 제품 마진 하락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판단은 부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순영업 자산과 현금 전환율입니다. 영업 자산은 매출 채권, 재고, 계약 자산처럼 영업 과정에서 현금이 묶이는 자산입니다. 영업 부채는 매입 채무, 선수금, 이연 수익처럼 회사가 현금 부담을 늦출 수 있는 부채입니다. 2026년 1분기 순영업자산 나누기 매출은 25.1%로 2025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OCF 나누기 매출, 영업활동 현금흐름 나누기 매출은 15.5%에서 7.3%로 나아졌습니다. OCF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본업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입니다. 운전자분 부담은 비슷한데 현금 전환율이 낮아졌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장의 판단도 부정입니다. 여덟 번째는 OCF와 FCF입니다. FCF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부담을 뺀 뒤 남는 현금입니다. 2025년에는 OCF 나누기 매출은 15.5%, FCF 나누기 매출 11.6%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는 OCF 나누기 매출이 7.3%, FCF 나누기 매출이 3.6%로 나아졌고요. 캐펙스 나누기 OCF는 50.3%로 높아졌는데 캐펙스는 설비 투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캐펙스가 과도해서 문제라기보다 OCF 자체가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즉 현금 창출력이 약해지면서 FCF 방어력도 같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판단은 부정입니다. 아홉 번째는 분기별 운전자본 흐름입니다. 미리어는 4분기에는 현금이 풀리고 1분기에는 다시 운전자본이 현금을 먹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운전자본은 재고, 매출 채권, 계약자산 매입 채무처럼 영업 과정에서 현금 유입과 유출 시점을 바꾸는 항목입니다. 계절성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분기 현금 창출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 장도 부담입니다. 열 번째는 영업권과 무형자산 부담입니다. 영업권은 기업을 인수할 때 순자산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산 프리미엄입니다. 무형자산은 고객 관계, 기술, 소프트웨어, 브랜드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부에 잡히는 자산입니다. 미리어는 인수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권과 무형자산 부담이 큽니다. 2020년 1분기 영업권 플러스 무형자산 나누기 총자산은 68.9%로 여전히 높고요. 총 차입금 나누기 매출도 116.5%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1.4%, FCF 나누기 매출은 3.6%로 나아졌습니다. 즉 인수로 커진 회사를 이익과 현금으로 증명하는 힘이 최근 분기에는 약해졌고 판단은 부정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밸류에이션은 회사가 시장에서 얼마나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시가총액은 절대 금액으로 보면 안 되고 회사의 핵심 분모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PS, PRPO, PGP, POCF, PFCF, P 뉴클리어 앤 세이프티 이익을 사용합니다. PS는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값이고 PFCF는 시가총액을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PS와 PRPO는 나아져서 매출과 수주 기준 부담은 줄었습니다. P 나누기 OCF는 57.9배, P 나누기 FCF는 117.3배로 현금 흐름 기준 부담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판단 7월 3일 기준입니다. 조건부 부정입니다. 이 장은 RPO 기준 밸류에이션을 답맵으로 본 것입니다. 답맵은 두 가지 기준을 좌표로 놓고 회사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는 분석 방식입니다. 현재 P 나누기 RPO는 3.88배까지 나아져 RPO 대비 가격 부담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RPO 1차 인식 버킷은 36%로 낮습니다. 즉 잔고 대비 가격은 싸져 보이지만 가까운 기간 매출로 바뀌는 힘은 약합니다. FCF 나누기 매출도 3.6%에 머물러 현금 전환 기준으로는 저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은 RPO 가격은 나아졌지만 전환력은 약하다입니다. 최종 판단은 부정입니다. 이번 장은 원전 순도와 핵심 이익 기준 가격을 함께 봅니다. 미리어는 원전 계열 비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 정체성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점은 긍정입니다. 하지만 P 나누기 뉴클리어 앤 세이프티 이익은 51.9배로 여전히 가볍지 않습니다. 또 제품 GPM은 42.7%로 낮아졌기 때문에 제품 마진 품질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즉 원전 비중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미엄은 결국 이익률과 현금 흐름이 같이 따라와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판단도 부정입니다.
이번 장은 FCF 기준 고평가 부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나누기 FCF는 117.3배입니다. 이 수치는 시가총액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잉여 현금 흐름에 비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는 FCF가 좋아 어느 정도 설명 가능했지만 2026년 1분기에는 FCF가 약해졌습니다. 특히 총차입금 나누기 매출이 높은 상태에서 FCF가 약하면 재무 유용성도 떨어집니다. 재무 유용성은 회사가 투자, 인수, 부채 상환, 주주 환원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은 그 힘이 충분히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FCF 기준 판단도 부정입니다. 이제 동종기업과 비교합니다. 비교 기업은 Thermal, Fisher, Teradyne, Ametek, Portive, Chromec입니다. 미리어는 방사선, 원전, 안전이라는 사업 순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Thermal, Fisher, Ametek, Teradyne 같은 대형 기업보다 규모와 다각화 안정성은 약합니다. 그런데 EV 나누기 EBITDA 기준 미리어는 27.3배로 비교군보다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이 기업의 시가총액 플러스 차입금 빼기 현금입니다.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으로 영업이익의 감가상각과 상각비를 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V 나누기 EBITDA는 기업 가치를 영업 현금 창출력에 가까운 이익 지표로 나눈 배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힘 대비 얼마나 비싸게 평가받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현재 위치 판단은 부정입니다. 이 장은 동종기업 비교를 한 번 더 세분화합니다. 미리어는 방사선, 원전, 핵의학, 노출 순수성이 높고 수요 가식성도 좋습니다. 즉 무슨 회사인가 라는 정체성은 매우 선명합니다. 하지만 현금 전환과 이 안정성은 대형 분석 장비 기업보다 약합니다. 또 M&A, 무형자산 차입금 부담도 큽니다. M&A는 기업 인수 합병을 뜻하고 인수로 커진 회사는 이후 이익과 현금으로 그 프리미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미리어는 순도와 수요는 좋지만 프리미엄을 안전히 정당화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종기업 비교 최종 판단은 부정입니다. 이제 스코어링입니다. 핵심 계정 카테고리는 55점 만점 중 25점입니다. RPO 나누기 매출은 108.8%로 높아 일부 긍정이지만 1차 버켓이 49%에서 36%로 나아졌습니다. 뉴클리어 앤 세이프티 매출 비중과 원전 계열 매출 비중은 높지만 뉴클리어 앤 세이프티 이익률은 11.3%로 나아졌습니다. 제품 매출 비중은 높아졌지만 제품 GPM은 42.7%로 최저 수준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 7.3%, FCF 나누기 매출 3.6%, 캐펙스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50.3%도 부담입니다. 즉 수요 지표는 살아있지만 최근 분기에서 이익률과 현금 흐름이 동시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핵심 계정 판단은 부정입니다. 두 번째 스코어링은 현재 밸류에이션입니다. 30점 만점 중 11점입니다. PS와 PRPO는 나아져서 매출과 RPO 기준 부담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P 나누기 그로스 프로핏, P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P 나누기 FCF, P 나누기 뉴클리언 세이프티 이익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P 나누기 FCF 117.3배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 고평가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P 나누기 뉴클리언 세이프티 이익도 51.9배인데 뉴클리언 세이프티 이익률이 11.3%로 나아진 점이 문제입니다. 즉 시장 가격은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핵심 이익과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아직 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판단은 부정입니다. 세 번째, 동종기업 분석 점수입니다. 15점 만점 중 6점입니다. 방사선, 원전, 핵의학 순도는 3점으로 긍정입니다. 하지만 규모와 다각화 안정성은 1점입니다. 현금 전환 품질도 OCF 나누기 매출 7.3%, FCF 나누기 매출 3.6%로 대형 피어 대비 약합니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정당성도 낮습니다. 즉 사업은 특색이 있지만 가격과 현금 흐름의 방어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종기업 분석 판단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스코어 100점 만점에 42점입니다. 기준상 44점 이하이므로 최종 판단은 부정이고요. 살아있는 포인트는 분명했습니다. RPO 나누기 매출 108.8%, 뉴클리언 세이프티 매출 비중 72%, 원전 계열 매출 비중 48.8%, 미리언의 사업 방향이 강하다는 증거이고요. 하지만 약해진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제품 GPM 42.7%, 뉴클리언 세이프티 이익률은 11.3%,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누기 매출은 7.3%, FCF 나누기 매출은 3.6%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나누기 FCF 117.3배까지 감안하면 현금 흐름 대 프리미엄 방어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미리어는 좋은 시장에 있는 회사이지만 현재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아직 긍정적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확인 포인트는 제품 GPN 45% 안팎 회복, 뉴클리언 세이프티 이익률 14에서 16%,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누기 매출 10% 이상, FCF 나누기 매출 5% 이상입니다. 이 네 가지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최종 판단을 부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미리언의 초보자를 위한 분석 마무리하고요. 다음 분석 영상은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 요즘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는 기업 하나 골라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제 맘대로 고르는 거였고요. 그 다음 영상에는 또 구독자, 저랑 소통을 많이 하신 구독자가 올려주신 기업 위주로 재무제표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구형 CFA 브록이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